안녕하십니까. 제라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2회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기출보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 되죠.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문제 1번에 보시면 탄소수소의 중량비가 85%, 15%인 연료를 100kg/h를 소각시키는 경우에 배기가스의 분석치가 CO2 12.5%, O2 3.5%, N2 84%였을 때 매시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는 공기과잉계수, 다른 말로 공기비라고 하죠. 공기과잉계수 곱하기 이론 공기량 곱하기 연료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되느냐면 과잉공기계수라는 공기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비는 N2, CO2, O2의 퍼센트가 존재했을 때 공기과잉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예요. 그러면 N2라는 것은 84%, 그리고 O2라는 것은 3.5%죠. 따라서 공기과잉계수를 계산하면 1.185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공기량. 자, 이론공기량 우리가 상당히 많이 구해봤죠.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 S라는 식을 쓰는데 여기서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이죠. 탄소가 85%니까 0.85. 자, H는 수소의 함량이에요. 15%니까 0.15. 산소 없으니까 생량, S 없으니까 생량. 따라서 이론공기량은 11.57 S/m3/kg이에요. 자, 공급공기량은 과잉공기계수 1.1858로 계산했죠. 이론공기량 11.57 S/m3/kg. 그리고 연료는 시간당 100kg.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1370.43 S/m3/h라는 공급공기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메탄의 고유 발열량이 9000kcal/S/m3일 때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우리가 저위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는 고체와 액체 연료, 그리고 기체 연료에서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기체는 무조건 완전요소 반응식을 세워야 돼요. 자, 메탄이니까 CH4입니다. CH4가 산소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럼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CO2와 H2O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해보면, 자, 여기 2개짜리가 1개, 1개짜리가 2개, 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O2니까 2분의 4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최적으로 계산을 하죠. 최적이라는 것은 최적비는 개수비하고 동일해요. 따라서 기체 상태에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량이죠. 그럼 이 H2량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의 개수, 다시 말해서 2가 되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고위 발열량이 9000kcal/S/m3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량, H2량은 2라고 했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8040 kcal/S/m3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공정시험 기준상 폐기물의 시료를 원추 4분법을 이용해서 축소하고자 한다. 시료 300톤을 3회 축소 작업을 한 경우에 줄어든 시료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원추 4분법을 이용을 했을 때 한 번 여러분들이 시료를 축소했을 때 얼마만큼 시료가 축소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료가 2분의 1로 축소되죠. 그래서 줄어든 시료의 양을 계산했을 때는 시료량 곱하기 2분의 1의 N성, N성이라는 것은 몇 회 시행을 했느냐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시료량이 얼마냐면 300톤이에요. 그리고 3회 축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300톤 곱하기 한 번 했을 때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2분의 1의 3성, 3회니까 3성, 그죠? 그러면 37.5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면 열 저항 계수 4.33 미터의 제곱 아우어 퍼 킬로칼로리,
내벽 온도가 800도씨, 열 전달 속도가 175kcal per 도시 per 제곱미터 아워일 때 외벽 온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외벽 온도를 계산했을 때는 내벽 온도에서 열 저항 계수 곱하기 열 전달 속도를 곱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위가 도시로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벽 온도가 지금 800도씨예요. 그래서 800도씨 마이너스 열 저항 계수가 4.33 제곱미터 아워 per 킬로칼로리. 자, 그리고 열 전달 속도가 175kcal 도시 per 제곱미터 아워.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킬로칼로리가 없어지고 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외벽 온도는 42.25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단위를 잘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보다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어느 도시에서 한 달 30일간의 쓰레기 수거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수거 대상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수거 용적이 15,000m의 삼성, 그리고 적재시 밀도가 300kg per 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kg per 인일이라는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서 단위를 한번 맞춰가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kg per 인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구수가 얼마죠? 인구수가 30만 명. 그죠? 자, 그리고 일수가 나오죠. 일수는 지금 한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30일. 자, 분모에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킬로그램만 만들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수거 용적이 얼마죠? 수거 용적이 15,000m의 삼성이에요.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300kg per m의 삼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단위가 어떤 단위가 되죠?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kg per 인일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5kg per 인일이라는 단위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단위만 잘 살펴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옥탄, C가 8개고 H가 18개짜리를 옥탄이라고 해요. 옥탄이 완전 연소되는 경우에 공기 연료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먼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C가 8개고 H가 18개예요. 산소하고 결합합니다. 그러면 CO2하고 H2O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에서 탄소의 개수가 CO2 앞에 옵니다. 그리고 H의 개수가 H2 앞에 오죠. 2개짜리니까 2분의 18은 9가 되는 거죠. 자, 산소 계산해요. 2개짜리가 8개, 16개, 1개짜리가 9개, 25개예요. 그럼 이렇게 오면 O2 2개짜리니까 2분의 25는 12.5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연비를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산소 개수 곱하기 22.4Sm의 삼성, 이렇게 하게 되면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공기량으로 전환시켜주면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눠주면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기량이 되는 거죠. 나누기 연료량, 연료의 개수 곱하기 22.4Sm의 삼성, 그 값이 이론 공연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산소 개수가 몇 개죠? 산소 개수가 12.5개예요. 따라서 12.5 곱하기 22.4Sm의 삼성 곱하기 0.21분의 1 나누기 연료량 몇 개죠? 1개. 1 곱하기 22.4Sm의 삼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옥탄의 이론 공연비, 최적으로 계산된 이론 공연비는 59.5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저희 발열량이 1000kcal per kg이 중류의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단 로신식을 적용하시오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하기는 한데 로신식에 의한 이론 공기량의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신식에 의한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0.85 곱하기 저희 발열량 나누기 1000 플러스 2가 되고 단위는 Sm의 삼성 per kg이에요. 그러면 저희 발열량이 1000kcal per kg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발열 1개를 주고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로신식에 의해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로신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로신식을 모르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게 없죠. 따라서 10.5 S미터의 삼성포 kg이라는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40톤/아워 규모의 시설에서 평균 크기가 30.5cm인 혼합된 도시 폐기물을 최종 크기 5.1cm로 파쇄하기 위한 동력을 계산하시오. 단 평균 크기 15.2cm에서 5.1cm로 파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소모율은 14.9kWh/톤이며 키계 법칙을 이용을 하시오. 그럼 키계 법칙에서 에너지 소모율이라는 것은 CLN dP1 나누기 dP2죠. dP1이라는 것은 평균 크기, 다시 말해서 처음의 입자, 그리고 dP2라는 것은 최종 크기의 입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C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공식에서 C를 계산하기 위해서 갈로 안에 있는 단서를 이용을 해요. 에너지 소모율이 14.9kWh/톤이죠. 자, C 곱하기 LN, dP1이 지금 얼마냐면 15.2cm, dP2가 5.1cm예요. 그래서 C에 대한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13.64kWh/톤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5cm를 5.1cm로 파쇄하기 위한 우리가 동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E를 계산을 해보면 1번에서 구한 C 13.64kWh/톤을 이용합니다. 곱하기 LN dP1 나누기 dP2, dP1은 처음에 입자의 크기 30.5cm, 얼마로 만들려고 하죠? 5.1cm로 파쇄하려고 그래요. dP2가 5.1cm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E는 24.3950kWh/톤이에요. 근데 정답에서는 우리가 동력을 계산하는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킬로와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뭐를 없애야 되죠? 아워 나누기 톤을 없애야 되니까 문제 조건에서 규모가 있죠. 40톤/아워를 여러분들이 곱해주면 단위가 다 없어지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동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24.3950kWh/톤에서 시설의 규모 40톤/아워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동력 975.8kW라는 동력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고형물 중에서 VS, 고형물은 우리가 휘발성 고형물이라는 유기물과 잔류성 고형물이라는 무기물이 있는데 VS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이 되는 유기물입니다. 60%이고 함수율이 97%인 농축 설러지 100m의 삼성을 소화시켰다. 소화율, VS, 소화라는 것은 분해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고형물 중에서 분해되는 것은 VS라는 유기물이 분해가 되는 거죠. 50%이고 소화 후의 함수율이 95%라면 소화 후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단 모든 설러지의 비중은 1.0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화 후에,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설러지를 처리하는 것을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설러지 처리 후에 설러지 부피를 계산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VS, FS, 남아있는 VS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유기물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FS는 잔류성 고형물, 무기물이니까 변화가 없죠. 곱하기 100 나누기 100 - P 함수율로 계산해요. 그러면 잔류하는 VS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농축 설러지량이 얼마냐? 100m의 삼성이에요. 자, 이 100m의 삼성 중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은 고형물을 구성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함수율이 97%니까 고형물은 100에서 97%를 빼면 3%가 되는 거죠. 따라서 0.03은 고형물의 양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휘발성 고형물이 지금 얼마냐 하면 휘발성 고형물이 유기물이니까 60%예요. 그래서 0.6. 자, 이 중에 50%가 뭐죠? 소화율이 50%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50%가 제거됐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1-0.5를 하셔도 되고 0.5를 곱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거된 것만큼, 소화된 만큼 가스가 발생하니까 따라서 계산을 하면 제거되지 못한 잔류성 VS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거되지 않은 값을 계산하니까 1-0.5 또는 0.5 숫자는 같은데 만약에 지금 문제 조건에서 60%가 제거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6을 쓰겠죠? 또는 0.4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소화되지 않은 값을 계산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0.9m의 삼성이 되고, 그리고 FS라는 잔류성 고형물은 100m의 삼성 중에 고형물이 몇 퍼센트? 3%. 그리고 휘발성 고형물이 60%.
유기물이 60%라고 그랬으니까 무기물은 몇 %죠? 40%. 그래서 0.4를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1.2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소화 후의 슬러지 부피는 우리가 잔류하는 유기물 0.9, 잔류하는 무기물 1.2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후의 함수율이 몇 %냐? 95%이기 때문에 여기 95%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소화 후의 슬러지량은 42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잔류하는 유기물과 잔류하는 무기물의 값을 계산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거되지 않은 것. 그래서 50%가 제거됐다고 하면 50%는 제거되고 나머지 50%는 제거되지 않았죠? 그리고 40%가 제거됐다고 하면 제거된 값이 40%니까 제거되지 않은 값은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거되지 않은 값을 사용해야 되죠. 왜? 잔류 VS를 계산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분료의 BOD가 15,000mg/L, 이때 염소이온 농도가 6,000mg/L였다. 이 생분료를 희석한 후에 활성산러지법으로 처리한 처리수의 BOD는 60mg/L, 염소이온 농도가 200mg/L였다면 활성산러지법에서의 BOD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리장을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처리장이에요. 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출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BOD의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000mg/L. 그리고 염소의 농도는 6,000mg/L예요. 반면에 유출수로 배출되는 BOD의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60이죠. BOD 농도는. 자, 그리고 염소의 농도는 200mg/L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염소의 농도가 주어졌다는 소리는 희석 배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염소의 농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BOD의 제거 효율은 1 마이너스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 농도거든요. 그래서 1번처럼 염소의 농도가 주어져서 희석 배수치를 구하게 되면 또는 주어지게 되면 희석 배수치를 분자에 보정을 해주면 돼요. 유출수의 BOD에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입수의 염소 농도가 6,000, 유출수의 염소 농도가 2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희석 배수치는 30이 돼요. 그럼 BOD의 제거 효율에서 유입수의 BOD 농도 15,000mg/L, 유출수의 BOD 농도 60mg/L, 그리고 희석 배수치를 계산했으니까 유출수의 희석 배수치를 곱해줘서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제거 효율은 88%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인구가 10,000명의 도시에서 1인당 1.2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이때 쓰레기의 평균 겉보기 밀도는 500kg/m의 삼성이다. 일주일간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일요일은 1.5kg/인일의 율로 배출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사람이 1.2kg을 배출하고, 그리고 일요일 하루만은 한 사람이 1.5kg을 배출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은 쓰레기 배출량 곱하기 인구수 나누기 겉보기 밀도로 계산을 하는데, 먼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간의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1.2kg/인일이에요. 그리고 도시의 인구수가 10,000명이죠. 자, 10,000명. 그리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배출을 해요. 그리고 나누기 평균 겉보기 밀도가 500kg/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발생되는 쓰레기의 발생량은 일주 기간 동안 144m의 삼성이 되죠. 자, 그 다음 일요일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계산합니다. 1.5kg/1인. 일요일은 1.5kg/인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구수는 동일하게 10,000명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1일입니다. 나누기 500kg/m의 삼성. 따라서 일요일에 배출되는 양은 30m의 삼성 per 주가 되죠.
한 주에 30m의 삼성. 그러면 왜 여기서는 1번과 2번에서 보기에서 밀도 500kg/m의 삼성을 나눠줬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쓰레기 발생량 kg 있는데 이 kg을 어떤 단위로 고치죠? 정답에서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밀도를 나눠준 겁니다. 따라서 총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44m의 삼성, 그리고 일요일 30m의 삼성을 더해서 계산하면 총 174m의 삼성이 일주일 동안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일마다 발생되는 양이 다르게 되면 발생되는 양이 다른 날은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 4가지를 쓰고 각각의 회수물질 1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쓰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소각법이 있고 현기성분해법이 있고 열분해법이 있고 RDF가 있어요. 그러면 소각법에서는 열을 회수하고 현기성분해법에서는 메탄가스를 회수하죠. 그리고 열분해법에서는 연료를 생산하고 그리고 RDF는 고형화 연료니까 연료가 되겠죠. 그래서 소각법은 열, 현기성분해법은 메탄가스, 열분해법은 연료, RDF는 연료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회분식 활성설러지법 SBR이라고 합니다. SBR의 공정 과정을 순서대로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연속회분식 활성설러지법이라는 SBR은 소규모 공정으로 우리가 나타내죠. 그래서 반응조 하나에 전체적인 공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주입 단계입니다. 그리고 반응, 침전, 제거, 휴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문명은 여러분들이 기술을 안 하셔도 돼요. 한글로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주입, 반응, 침전, 제거, 휴지 5단계.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합성차수막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합성차수막의 종류는 CR, PVC, CSP, HDPN, LDP, 그리고 EPDM, CP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4가지, 5가지를 쓰시오 하면 5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측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방법의 종류와 조사하는 방법의 종류는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예측하는 방법은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어요. 반면에 조사 방법은 물질 수집법, 그리고 적재 촬영 개수법, 직접 개근법 이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통계조사법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폐기물의 조사 방법 4가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번에 보시게 되면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했을 때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로라는 것은 소각노죠. 온도를 1000도씨 이상으로 운전해서 다이옥신 성분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1000도씨 이상이 되면 다이옥신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배기가스 컨디션 시 칼슘 및 활성단분말 투입 시설을 설치해서 다이옥신과 반응 후에 집진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반입을 제한한다.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벤젠고리에 염소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소각하는 게 좋죠. 다시 말해서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소각하는 것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페인트로 처리된 목재나 가구류 반입을 억제 제한한다. 마찬가지죠. 페인트도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염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또는 다른 물질을 유해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유하기 때문에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우리가 물질은 소각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입니다. 17번에 보시면
유독매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3가지를 서술하시오. 주로 이제 유독매체는 유동층 소각로에서 주로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독매체가 모래죠, 모래. 그러면 우리가 소각로에서 유독매체로 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활성이 없어야 돼요. 활성이 없다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융점이 높을 것, 잘 안 녹아야 되죠. 그리고 가벼워야 돼요. 비중이 작을 것. 그리고 내마모성, 잘 부서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충격에 강해야 돼요. 열 충격에 강할 것. 왜?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매체는 주로 모래를 사용하는데 불활성, 융점이 높고 비중이 작고 내마모성이 있고 열 충격에 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모래가 됩니다. 그래서 모래를 유독매체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18번에 보시게 되면 포졸란 물질 3가지를 쓰고 포졸란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자, 포졸란 물질은 화산재, 규조토, 비산재가 있어요. 화산재나 규조토나 비산재. 그럼 포졸란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규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 상태의 물질입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입작 아주 작은 가루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규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 상태의 물질을 포졸란이라고 하는데 이 포졸란은 화산재나 규조토, 비산재 같은 물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만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된 문제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한메일.net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